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AP 시스템이라고. 네네. 예, 그 종목을 한 6, 7년 정도 갖고 있는데, 네네. 예, 지금 한 53%가 마이너스거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200원이고, 네. 비중은 한 20%요. 네, 51,2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이제 현재가가 한 22,000원, 3,000원 정도인데 굉장히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네네, 너무 네. 장기간 가서,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손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이게 전문가한테 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봐야 할지 네네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을 한 6, 7년 정도를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5만 원, 5만 1,000원대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힘든 시기였죠. 하필이면 네네. 이제 매수했던 시기가 거의 고점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사실 AP 시스템이라는 그 회사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떨어져 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이제 OLED 쪽 사업을 보고서 가야 되는 이제 기업이 바로 AP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OLED 사업이 지난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락세가 나왔던 거고요. 네. 이 패널, 이제 OLED 패널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일반 LCD 패널하고 OLED 패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화질은 더 선명해요. 그죠? 그리고 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TV를 볼 때 우리가 LCD TV하고 OLED TV하고 같이 놓고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LCD TV로도 우리가 좀 만족도가 충분하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OLED가 더 좋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OLED 패널 자체가. 그래서 네. 그동안 LCD 쪽에서 계속 이제 패널 수요가 많이 있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만 수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네네네. 그죠? 네. 근데 그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별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OLED 쪽도 이제 조만간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LCD 네. 쪽에서 OLED 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P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싼 가격에 위치해 있어요. 네. 매수 단가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 이 기업을 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타기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현재 22,900원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기업은 22,000원에서 22,500원 정도 이 가격 안에 있을 때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더 늘리시면 네. 아마도 이제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매수 가격이.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쭉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보면 이 기업은 28,000원 정도까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2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아, 네네. 아시겠죠? 선생님, 10%를 물타기 한 20% 정도를, 아니, 절반 정도를. 원래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네. 이제 욕심이 좀 나게 돼요. 그리고 평균 네. 단가가 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 OLED 쪽이 지금 원래 삼성이라든지 LG 쪽도 투자가 사실 오래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미리부터 한 번에 다 채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채우시고요. 나중에 네. 올라갈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28,000원. 올라갈 때도 다시 10% 물타기. 나중에 28,000원 왔을 때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추가 매수가 또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손절보다는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대에서 일단은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고요. 다시 주가가 28,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G캔 생명과학. 네, NG캠 생명과학이요. 네, 15만 4천 원에 네, 30%. 네, 15만 4천 원에 비중은 30%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이 몰라서. 네.
주가가 물어보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엔지캠 생명과학 15만 4천 원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엔지캠 생명과학을 매수를 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거 혹시 추천받으셨어요? 아니면 네. 추천받으셨죠? 네. TV인가요, TV? 네? TV에서, 방송에서 보셨어요? 아니요, 담당자한테. 아, 그래요. 어.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임상 2상까지 지금 뭐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임상 2상까지 가고 3상까지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그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죠. 그죠? 네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이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시장도 지금 최근에 밀렸다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도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면 네.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 이 기업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세는 나올 만큼은 한번 나왔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이 기업은 네.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11만 5,8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제가 볼 때 반등 나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를 네. 하세요.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네.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만 잘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한참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아, 바로 내일 올라올지 아니면 모레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테마주기 그게 뭐 때문에.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죠. 네, 그런 네.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누가 추천해줘도. 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네. 알고 있는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평소에 네. 이제 알고 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사실 때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14만 원까지 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헬릭스 미스요. 헬릭스미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0원에 네. 30%요. 네, 56,000원의 비중은 30% 맞으세요? 예, 예. 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유성전자 소식을 듣고 급락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8월 중순에서 한 달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본전 다 돼가는데, 또 이래 가지고 이게 유성전자 넣어서 이럴 때 다시 매도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네. 아, 매수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또 급락을 해서,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헬릭스미스 56,000원에,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보유를 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헬릭스 참 힘든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혹시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뭐 방송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급락 나오기 전이죠. 그때 이제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계속 이제 방송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들을. 이것 때문에 이제 질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헬릭스미스 역시도 결국 엔젠시스와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나왔다가 뭐 실패가 아니고 이번에 성공이다. 성공을 가기 위한 어떤 단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 파는 게 맞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다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유상증자를 한 건 이유가 뭘까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계속해서 좀, 잘 진행이 됐었다면, 굳이 여기서 유상증자를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중간에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연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좋은 이슈 이후에 바로 나왔어요. 제가 볼 때 헬릭스미스 이 기업은 지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좋은 시기에 못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악재가 나왔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이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향이 월요일, 화요일 그 장에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보다 만약에 장 끝날 때 밀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현재 네. 시초가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장 후반까지 밀리면서 이제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영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빠지면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양봉으로 마무리 해주면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씩은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대에서만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5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는데 오늘 종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DGC. 네, EDGC 맞으시죠?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15%. 네, 16,5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오늘 매수가에 왔는데, 네네. 매수가에 매도를 하나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나, 어떻게 될지. 네네. 오늘 16,450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네요. 예, 예. 다음 주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오늘 매도를 할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전문가님 EDGC 1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영향 때문에 이제 EDGC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아직, 탄력이라든지 이제 시세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기업은 무겁게 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매수가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매수가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만 줄여놓으세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주말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 줄여놓고 비중을 좀 가볍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오면 1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17,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그때 나머지도 짧게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예. 네, 매수가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B 세미콘. 네, LB세미콘이요. 예, 11,050원에 30%. 네, 11,050원의 비중 3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언제나 팔아야 될지 아니면 뭐 전망이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매도 시점도 궁금하시고 이 종목 전망 같은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B세미콘 1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이분은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그 시기에 좀 이 기업도 좀 흔들림이 나왔어요. LB세미콘은 지금 현재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사실 그 지난 이제 8월 달에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8월 고점 자리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눌려 있거든요. 이 기업은 사실 아직까지 시세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12,000원 정도 가격대거든요.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지난 코로나19 전 주가도 이미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시세가 약하진 않습니다. 다만 12,000원 정도의 이 가격대에서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이 기업을 매수하고 나서 이제 물려 있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LB세미콘을 혹시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2, 3개월 이렇게 봤죠. 뭐. 2, 3개월 정도 보셨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 물량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12,000원 가격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고 가신다면 이 변동성 잠깐 좀 참으셨다가 저는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000원 만약에 이 가격이 도달하거나 13,000원 가격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길게 보셔서 13,00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넷마블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넷마블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18만 2천 원의 비중은 50%입니다. 네, 18만 2천 원에 비중 50%요. 네. 네, 현재가랑 지금 가격이 똑같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게 제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지분을 한 22%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다 10월 달에 그 상장이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선취매를 했는데 요거를 뭐 그때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어떨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하셨고 그때까지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8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10월 빅히트 상장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네. 미리 이제 매수하셨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빅히트 상장 이슈와 넷마블 지분 가치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요번에 알려진 게 아니죠. 그쵸? 네네. 이미 시세는 7월부터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미리 선취매를 했다는 건 사실 6월 달이라든지 그 전에, 아니면 7월, 8월, 이때를 봐야 되거든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딱 완전히 이제 공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제 이제 상장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거래도 역시 그전 거래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거래가 들어올 때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집들도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최근에는 매집이 아니라 지금 분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던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미리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 시점으로 보면은 넷마블이 좋은 시기에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상장 전까지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들어보셨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 전에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부분을 지금 정해놓고 보기엔 좀 힘든 시기라서 짧게 끊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넷마블은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17만 6,500원 정도, 그 정도를 17만 6천 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빅히트 상장 이슈가 이미 반영된 가격이라서 짧게 잘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6천 원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네네. 15%고 81,750원이요. 네, 8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 사놔놓고 뚝 떨어져가지고 걱정했는데 겨우 지금 원래만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아, 그러면 한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81,750원에 매수하셨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걱정을 해야 할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괜찮대, SK 하이닉스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인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 계속 하락 추이였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반등 시점에서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SK 하이닉스 역시도 주가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해가 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맞고요.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기업을 지금 현재 가격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9만 원 정도 왔을 때 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셨다가 그때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 걱정하지 마시고 9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요. 네네. 72,000원에 10%예요. 네, 안트로젠 72,0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빠지고 이래서 다시 조금 비중을 더 실어도 될란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56,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볼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 7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너무 높아요, 가격이. 그렇죠, 네. 안트로젠은 언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었어요? 네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바로 빠졌죠? 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8월이에요. 8월에 막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으신 거예요, 결국은.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고 네. 계시죠? 그죠? 지금 결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추가 매수 이제 많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라도 좀 이제 평균 단가라도 낮춰놓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안 올라가고, 비중이 별로 없는 종목은 잘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종목들 있죠. 예. 빠지면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추가 매수라는 건 결국은 정말 좋은 시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딱 지금이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안트로젠은 지금이 아직 저점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이슈가 한번 나왔잖아요. FDA 승인 소식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맞아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올라오면 매수 가격 부근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네.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이 물량들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빠져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네, 번 더 올라오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올라오면 7만 원 정도에서만 잘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네. 늘리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예.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서 만약에 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네.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7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서울반도체요. 18,100원에 네. 비중 50%예요. 네, 서울반도체 18,10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어떤 고점 점이 찍고 내려오는데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최근에 한 1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서울반도체 1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요새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하락의 이유라고 보면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의 이유를 거기에서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ED 조명 쪽이 그동안 계속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이 LED 조명 안에서도 기술력이 좀 뛰어난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저점을 이제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난 고점 자리를 넘을 때도 시세가 좀 그렇게 더 훨씬 위쪽으로 고점이 안 나오거든요. 이 기업은 그냥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보유하고 있는 게 맞고요. 왜냐면 시장 변동성 때문에 좀 떨어진 거라. 근데 매수 시점이 조금 너무 좀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너무 긴 목표 주가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2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명문제약이고요. 네네. 30%고 6,700원. 네,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오래 기다렸는데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수매를 조금 더 해야 될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명문제약 6,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약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기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나요? 주가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죠?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를 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테마성으로 주가가 단기 막 왔다 갔다 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30% 정도 비중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어쨌든 뭐 시세가 아직은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많이 실으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건 위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7,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7,000원 이상 한번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에는 비중을 너무 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7,000원 잡아드렸으니까 그 이상부터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아산업이요. 남아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50%요. 네, 12,500원에 비중 5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사기만 하면 빠져보고 많이 빠져갖고 네. 계속해서 빠졌길래 사두만 원 또 쭉 빠져보네. 사자마자 또 쭉 빠져보네요. 매수만 하면은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대응을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남아산업을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기만 하면 빠지신다고 고민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아산업은 사실 뻔합니다. 지금 매수를 한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이 기업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죠.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남아산업을 그것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와 관련된 그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미리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11월 대선이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대선 기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은, 그 전에 움직이는 건 단발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거의 가까워지면 움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빠질 이슈가 더 있기 때문에 남아산업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500원이 매수가라면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500원까지 올라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정말 대선 테마 관련주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보세요.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알테오제 네네. 17만 원에 30%요. 네, 알테오젠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시장이 고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비중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할지 네네.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네. 현재가가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와서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 17만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시는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사실 이제 시장이 고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알테오젠은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기업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사실, 시청자분 혹시 이제 눈치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눈치 게임? 네, 아시죠? 그죠? 네. 네,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면, 하고 일어서면 연이어서 막 일어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기업도 지금 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 때문에 이제 주가는 그다음부터 투매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좀 그래서 불안하죠. 네. 그래서 먼저 나오셔야 돼요. 먼저 일을 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네,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은 수익 실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